안녕하세요.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실을 기초로 홈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홈스쿨은 사실 기독교 가정에 가장 어울리는 교육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 자녀가 직접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권위의 공백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래 문화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홈스쿨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부모인데 그래서 그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맞추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많이 염려하십니다. 또 일리가 있는 게 아이들마다 그 공부에 눈을 뜨는 시기나 그 다음에 강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늦게 머리가 뜨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아이가 단지 수학에 눈을 뜨는 나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늦는 거예요. 많게는 3년 가까이 늦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그냥 학교에 보내게 되면은 그 3년 동안에 이 아이는 그 수학의 기초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이제 수학을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때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기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체계가 바로 홈스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평소에 잘 알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걸 너무 못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면 조금 늦추고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근데 얘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올려서 빨리 진행해 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조정이 아이의 맞춤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유대 관계가 다른 또래 친구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유대 관계도 훨씬 더 돈독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는 홈스쿨이 정말로 제일 좋은 교육 체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홈스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어떤 점을 염려하냐면 홈스쿨로 가르치면은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홈스쿨에 대한 좀 오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아이들하고 친하게 재미있게 지내는 거를 사회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에 적합하게 잘 녹아 들어가는 거를 사회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그 사회성을 배우는 가장 기본 출발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홈스쿨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부모를 존중하는 법,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는 법,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이런 점들을 학교에 다닐 때 그 또래 문화에 의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홈스쿨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성은 나중에 보면 훨씬 더 길러져 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도 존중하고 질서도 존중하고 자기 동기들과 함께 큰 마찰이나 무리 없이 지내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게 홈스쿨입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로 교육하면은 우리 아이 사회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이 홈스쿨로 교육하면은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면은 그래도 그
교대 나온 그래도 수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이걸 뭐 되겠냐 이제 이런 염려들을 표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외국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홈스쿨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은 아이들 맞춤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홈스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이 사립학교, 그 다음이 공립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지 오히려 학교 보낸 아이가 더 학업 성취도가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홈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염려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그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다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네, 사실, 예, 일리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모든 걸 홈스쿨 할 때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홈스쿨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홈스쿨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되는 어떤 원리들, 공통 과목들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제를 내주는 거죠.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검사하고, 그리고 어떤 그 부모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가정들도 섭외를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주로 부모가 그거를 어, 추진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들은 가정교사와 학원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역시 홈스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스쿨 한다고 해서 내가 미술도 가르친다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홈스쿨을 하실 때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보내셔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수학학습지 뭐 교사 방문교사 활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로 아이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담은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홈스쿨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당장 홈스쿨 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홈스쿨이 분명히 좋습니다. 좋고, 효과도 좋고, 친환경적으로도 좋은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제반 요건들이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예일이나 뭐 하버드 이런데 15살에 입학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그 가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라틴어,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치는 겁니다. 놀랍죠? 15세 헬라어, 라틴어를 마스터해서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그 가정교육의 수준이 애초에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들과 자료들이 굉장히 폭넓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현대 교육의 자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동 중심의 진보 교육의 요소가 많이 들어갔고 비기독교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고서적 책방을 조금 돌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그래도 이렇게 웬만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는 거는 약간씩이니까 그런 건 좀 가르치면서 조금씩 알려주면 되겠다. 이런 자료들이 미국엔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최고의 교육을 아이의 스피드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 이후에 일단 문맹부터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국민교육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경로들이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간되는 자료들은 비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아동 중심의 진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홈스쿨을 한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은 홈스쿨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세속 교육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학업의 그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오히려 이런 역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한 회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내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하고 그리고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 방치하는 것과 내가 지금 방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가 들면서 막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도 나 학교 가겠다 나중에 차라리 이렇게 교육받을 거면 학교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중학교 정도 지난 이후에 고등학교는 또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지난 나이에 중학교는 학교로 복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홈스쿨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홈스쿨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홈스쿨 좋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료부터 그다음에 홈스쿨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하나의 교육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야지 지금 이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부모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홈스쿨 하시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도 그런 홈스쿨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돕고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교육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독교적 고정교육으로 홈스쿨 하고 싶은 부모님들께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더 업그레이드 개정하고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을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런 부모분들은 꼭 저희 학교와 꼭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최대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